자, 이제 그러면은 집에서 연습하는 법에 대해서 진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게 뭐죠? 학원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자료 찾는 거예요.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찾는 법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면접 관련 자료 찾는 법입니다. 면접 관련 자료는 전부 다 어디에 있죠? 대학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대학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좀 잘 찾아보시면은 여기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다? 모집 요강입니다. 모집 요강의 면접의 형식, 내용,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묻느냐, 유형과 관련된 정보들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간혹 대학에 따라서 이거를 다 자세하게 밝히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기준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정보가 다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전형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에서 또 이런 전형 가이드북을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보면은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만듭니다.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제작이 되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모집 요강에 비해 굉장히 더 많은 풍부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질문 같은 것들도 다 있고요. 또는 면접을 직접 경험했던 학생들이 나의 면접 상황은 어땠다, 나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다, 이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는 면접 진행의 절차, 면접 대상자 유의사항, 사전 숙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도 아주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유튜브로 이런 내용을 또 이렇게 다 제작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 입학처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도 한번 좀 이렇게 뒤져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근데 또 사실은 이거예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뭐냐? 애들이 과도하게 미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면접이 이루어진다면은 사교육이 엄청나게 막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방지하고자 법률 사항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학은 전형이 마치면은 매년 3월 31일까지는 이거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작년에 운영했던 모든 대학별고사, 면접, 논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 실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제시문 기반 면접은 실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실어야 돼요. 제시문 기반 면접은 반드시 실어야 돼요. 근데 서류 기반 면접, 학생부 기반 면접은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올리는 경우도 꽤 있죠. 면접 질문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다 종합해서 올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정도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하면서 이제 몇몇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의외로 야, 이런 정보를 여기다 올려놨어? 하는 대학도 좀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세밀한 어떤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 의미와 관련된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여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모든 대학 걸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6장 쓴 것 중에 1단계를 합격한 이제 목표로 하는 몇 개 대학 것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몇 개만 이렇게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면접지도 길라잡이입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실 때 저희가 이렇게 다 나눠드렸죠? 이게 진짜 찐자료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실제로 세종에서 면접을 보고 온 학생들이 자기의 면접 후기를 직접 작성을 해서 그걸 수합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가 정말로 살아있는 자료.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면접장의 분위기, 온도, 습도, 네, 진짜 이것까지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근데 또 하나 뭐냐? 이건 애들 관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얘는 망했네 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애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애는 그걸 못 느끼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막 써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이 정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얘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답변을 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하시는 게 학생부에 주목해서 면접 질문을 운영을 하는가, 그냥 공통유 또는 기본 소양과 관련된 질문을 내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을 요구하는가 아닌가 정도를 구분하시는 자료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같은 대학의 같은 전형이라 하더라도 모집 단위에 따라 살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들을 좀 보시는 게 이 자료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세종에 있는 애들이 가서 면접을 보고 온 거다 보니 모든 대학의 모든 모집 단위의 모든 전형의 자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빠져 있는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이 자료는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다 만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유통을 잘 안 시켜요. 이걸 유통을 잘못 시켰다가 막 난리 나거든요. 이거 유통시키면 제일 좋아할 때가 어딜까요? 사교육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유통을 잘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구글링을 좀 이렇게 좀 잘 해보시면은 일부 사교육업체에서 자기네들 홍보한다고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 만든 이런 자료들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다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는 건 뭐냐? 고등학교에서 또 이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마 지금 몇몇 대학에서 이미 지금 하는 고등학교들도 전 있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데 사실은 언제 하죠? 수능 끝나고 하죠. 네,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좀 몇 번의 기회가 없는 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수능 전후 사이에 고교에서 운영하는 이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면접의 형식적 측면에 좀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조금 그런 경향들이 좀 있으세요. 보면은 인사 왜 안 해? 뭐 저기 어떻게 인사를 해야 돼? 어디 가서 앉아야 돼? 뭐 막 이런 것만 막 자꾸 지적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논리성에 좀 더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상황, 애들의 상황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면접 유형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시문 기반인지 학생부 기반인지, 재시문 기반이라면은 선행학생 영향평가 결과 보수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작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재작년 것까지. 근데 요즘 대학 입학처에는 대부분 작년 것만 올라옵니다. 그 앞에 건 잘 안 보여줘요. 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부 기반 면접 후기 자료집, 우리 교육청 것도 좋지만 다른 교육청 것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유사한 전공과 형식, 친구와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그룹이 중요합니다. 사실요, 집에서 제가 이 주제가 집에서 면접 준비하기인데 집에서 진짜 이거 하시기가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서로 모여서 자기들이 면접 위원도 돼보고 평가자도 돼보고 평가위원도 돼보는 어떤 그런 경험을 좀 해보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거.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자기가 모니터링을 좀 계속 하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과 구술고사의 경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계는 사실 좀 모호합니다. 네,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그럼 학업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도 안 물을까요? 아니에요. 묻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재시문 면접이지만 뭔가 좀 학생의 기본 소양에 가까운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렇게 구분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연습도 연습입니다. 네, 무조건 연습입니다. 그럼 이제 연습 답변에서 연습을 할 때 또 주의해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 두갈식입니다. 네, 두갈식으로 답변하라는 연습을 해라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얘가 그거는요, 이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상황이고 저렇고요, 요러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제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계속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평가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요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관점에서 어떤 근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에 대한 판단이 바로 되기 때문에 평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두갈식으로 답변하라는 거. 그리고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요. 집에서 연습할 때 부모님들께서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을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건 지키셔야 됩니다. 지적질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본격적인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회복 안 될 수도 그러진 않겠죠. 네. 어떤 연습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촬영을 해 주시거나 자료를 제공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는 거를 하시는 게 집에서의 연습이지, 정말로 어떤 교수님과 같은 어떤 식견 지식을 가지고
너 이렇게 답변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렇게 답변해야 돼.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들도 알아요. 자기가 적절하게 지금 답변을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동영상을 촬영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가지고 계속 너 봤어? 요거 너 한번 점검해 봤어? 그냥 요 정도만 언급하셔도 애들은 충분히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